네, 반갑습니다. 4월 27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닥이 일단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코스피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서 이제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요. 자, 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논란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지금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시면 외국인과 연기금이 모두 매도세로 전환되고요. 연기금이 매수세 진행되고 있다가 결국에는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이제 막판에 조금 괜찮았었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많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 좀 어수선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르고 있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0.07%, 뭐 밀렸다고 보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하락에 대한 포인트는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조정 깊이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보다는 계속해서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모습이겠죠.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즉 포트폴리오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형태들, 또 다른 쪽에서 막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은 이걸 바꿔 타야 되나 옮겨 타야 되나 이런 생각들 들게끔 만드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옮겨 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또 옮긴다고 해서 무턱대고 높게 상승한 종목,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는 것은 또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긴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7 하락을 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오늘 또 많이 빠졌어요. 0.08. 그래서 지금 나타난 부분들이 이제 과매수에 대한 부분들의 조정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번 지지라인대가 이제 직전 고점대겠죠. 그래서 1000포인트대 지지선이 나오게 됐는데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뭐 1000포인트까지 밀린다고 친다라면 지금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조정에 대한 폭이 더 많이 커지고 실제로 조정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그나마 잘 버텼지만 코스닥은 많이 하락한 이유는 뭐 이제 시장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올라오지 못하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바이오 쪽 종목군들이 대거 이제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들,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 조심하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부담감을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일단 시장이 조정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깊이가 그렇게까지 깊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차별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목을 다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그대로 홀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조금씩 이제 비중을 축소하신다거나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좀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익 실현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약간은 슬림하게 만드는 그런 필요성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올라가는 종목들 무턱대고 뒤쫓아가서 매수를 덥석했다가는 꼭대기에서 매수가 되는 잘못된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개인들이 4,500억 순매수고요. 외국인들이 3,300억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도 제법 많은 편이었는데 연기금 역시도 순매수에서 바뀌기 시작하면서 오후 들어서면서 주가를 많이 떨어뜨리는 역할을 좀 했죠. 그래서 연기금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오늘 기관의 총 합계는 마이너스 1,000억 원입니다. 금융투자가 800억 정도밖에 매수를 못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을 테고요. 또 금융투자를 제외한 모든 기관들이 매도를 다 쳤다라는 거,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연기금이 1125억 원을 거래소에서 매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조금 매수해줬다라는 거,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이런 어떤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매수는 어느 쪽에서 해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올라오지 못한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코스닥 쪽에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계속 부담이 있으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팔아먹는
그런 대형주 쪽에서의 매도가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외국인 연기금 다 매도를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에서는 아주 뭐 난리가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7% 하락세를 보였고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제법 많이 올라와서 2.6%는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응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흐름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 상승이 조금 반납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포스코, 철강 업종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들이 아주 잘 나가는 흐름들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강, 건설 뭐 이런 쪽 다 포함시켜가지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겠죠. 일단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매도를 치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져야지 수익을 보는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답답하겠죠. 공매도 들어갔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럼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오르는 종목에는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이제 현대차 같은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 있죠. 그 다음에 그 전기전자 쪽, 그리고 배터리, 화학 이런 쪽에서 조심히 좀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화학주라고 해서 또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중소형주라든지 좀 올라가는 패턴들 이런 쪽에서는 괜찮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 보시면은요,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들 다 전멸이에요. 제넥신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전멸인데 지금 상황들 보게 되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파셔야 된다고 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점 지지가 깨지고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 또 시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뭔가 고점을 좀 형성한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종목군들,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에 노출이 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좀 탈출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대형주 쪽에서는 변동폭이 더 크다. 시총이 크지 않더라도 변동폭이 좀 커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매매 동향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뭐 셀트리온 매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 연기금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S-오일,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런 종목들 매수하면서 분위기 잘 끌고 가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매수하면서 오늘 반등의 포지션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연기금이 HMM 같은 경우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폭은 조금 있습니다만 계속 상승 추세에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할 이유 없어요.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여기에서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엄청나게 폭등할 것이다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과매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더 크게 상승하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추세가 꺾이게 된다면 언제라도 매도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좋은 흐름들 계속 이어갔고요. 동부제철, 뭐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매도 같은 경우 딱 보시면 아시죠?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피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고요. 셀트리온, 현대차, 뭐 네이버도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기아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은 이래요.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일단 조심하자. 일단은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로 빠져나오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를 통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추세가 진행 중인 것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지만 밑에서부터 움직이고 있고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것들은 매수를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목들 차트를 이 수급적인 동향으로 살펴보시면서 아, 이건 들어가도 되겠다, 이건 놔둬도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투자가 막판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레버리지 쪽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전기전자를 사들이게 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은 금융투자가 매수한 부분들이 다른 쪽에서 매도한 것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금융투자가 힘을 내줄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라고 일단은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시장이 오른다 베팅을 했지만 글쎄요 라고 우리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볼게요. 하이닉스 매수했어요. 하이닉스 매수.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에서도 하이닉스 매수였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하이닉스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매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물량이 굉장히 적겠죠. 그러면 오늘은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역시 삼성전자, 신풍제약, 현대모비스, HMM 팔고 있고요. LG, 셀트리온, 기아 시총 상위권에 있는 것들 그냥 골고루 갖다 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 본다라면은 뭐 지금 젠백스링크라는 이 조그만 종목이 연일 상승세 신고가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제로투세븐 말씀드렸던 그 정책 수혜주죠. 그래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이 종목도 3천억 밖에 안 됩니다. 사라민 HR 같은 경우도 지금 4천억 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정책적인 수혜주로 엮이면서 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은 계속 가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계속해서 포지셔닝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종목,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단기에 너무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는 것만 조심하시면 지금 상승 추세가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거나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 또는 홀딩 전략을 가져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딱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장이 변동이 커서 여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도 계속 가지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조정이 본격화되지 않았고요. 시장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아직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내려갈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조정이 얕게 진행된다라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에 대한 수급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패턴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지금 수익 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내에 중소형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타겟팅된 종목들이 포트 내에서 빠져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오늘 마감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면 반드시 거기에서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